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대표님들. 오늘 여러분을 위한 좀 특별한 심층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보가 막 쏟아지죠? 네, 맞아요. 정말 정신없죠. 이 정보의 소음 속에서 우리 센터만의 진짜 목소리를 어떻게 낼까? 또 꾸준히 찾아올 진성 회원을 어떻게 만들까? 아마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그쵸.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트니스 경영자 전문 교육기관 서클즈에서 발행한 아티클인데요. 피트니스 센터 마케팅 전략, 소음을 뚫는 연결,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센터가 나아갈 길, 오늘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아티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국 피트니스 시장의 그 치열한 경쟁 환경을 좀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의 센터가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될 수 있을지, 또 잠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질적인 마케팅 통찰력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논의해 볼 겁니다. 네네. 단순 정보 요약 이런 걸 넘어서서요,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 센터만의 고유한 연결, 이걸 만들어낼 전략,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아티클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예전처럼 단순히 최고 시설이다, 최저가다, 이런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온 거죠. 대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러니까 센터의 명확한 관점이 주요해졌다, 이렇게 말하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아티클에서도 인용한 말이 있는데, 모두를 위한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 말 유명하죠. 네, 타겟 고객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센터가 출산 후 여성의 코어 강화를 전문으로 한다, 이런 센터라면요, 굳이 모든 연령대 남성 회원까지 다 끌어들이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명확한 정체성, 그게 특정 여성 고객층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타겟을 너무 좁히면 혹시 잠재 고객을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럴 수 있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근데 아티클에서는 반대쪽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메시지가 아마 흐릿해지고 어정쩡해지고 결국 누구의 마음도 제대로 사로잡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선언할 때 그 가치에 공감하는 진짜 고객들, 진성 고객들이 더 강하게 끌린다는 겁니다. 서비스 나열이 아니고요, 센터의 철학, 그러니까 관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설득력 있네요. 요즘 좀 잘 나가는 센터들을 보면 바디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라든지 운동선수 재활 특화 센터, 아니면 중장년층 근력 향상 프로그램 같이 자기들만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곳들이 눈에 띄죠. 그런 뾰족한 관점이 그 자체로 강력한 마케팅 메시지가 되고, 또 공감하는 사람들을 딱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겠지만 우리 센터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이게 첫걸음이겠네요. 네, 그게 시작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시된 전략은 더 흥미로운데요. 온라인의 그 시끄러운 소음을 뚫는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모두에게 호소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솔직히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우리 센터 알리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이게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잠재 고객 세분화의 힘 때문입니다. 세분화. 네,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우리 센터 좋아요, 운동하러 오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고객 그룹을 딱 설정하고 그들의 니즈, 그들의 고민에 정확히 맞춰진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마치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이죠. 속삭이듯이. 네, 아티클 예시처럼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춰서 잠깐 짬내서 운동하는 워킹맘하고, 또 은퇴 후에 건강관리가 최우선인 시니어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 센터다, 그러면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IT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분들 고질적인 문제, 뭐 만성 피로나 거북목 개선 프로그램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겠죠. 네네. 뭐 야근 후 찌뿌둥한 몸, 일시간 코어 강화로 리셋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문구로요. 아, 확 와닿네요. 반면에 만약 대치동 학원과 근처 센터라면 자녀 교육에 막 에너지 쏟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테니 그분들 체력 관리나 입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뭐 명상, 요가 프로그램 이런 걸 강조하면서 아이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한 힐링 타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타겟이 다르니까. 네, 이렇게 타겟을 좁혀야만 메시지가 날카로워지고 해당 그룹에게는 아,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고 강하게 와닿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모두에게 던지는 그런 희미한 그물보다는 딱 특정 물고기를 노리는 작살이 더 효과적이라는 비유가 떠오릅니다. 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직원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라는 조언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직원들의 콘텐츠는 기업이 만든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다는 부분이요. 저도 가끔 제가 다니는 센터 트레이너 선생님 인스타그램 보면 운동하는 모습이나 뭐 회원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 올라오는데 확실히 잘 만든 광고보다 훨씬 더 마음에 가고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네, 직원이 자기 일터, 동료, 그리고 회원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컨텐츠는 그 어떤 비싼 마케팅 예산으로 만든 광고보다 강력한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트렌드 활용,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 트렌드요? 네, 요즘 SNS에서 그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 이거 해시태그 달고 인증샷 올리는 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네, 많이 보이죠. 센터 차원에서 이런 챌린지를 좀 재미있게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건강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나 짧은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밈. 그런 걸 활용해서 홍보 콘텐츠를 만들면 훨씬 더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잠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티클에서도 지적했듯이 재미있어야 보게 되고 봐야만 효과가 난다. 이거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거의 불문율이죠. 하하, 그렇죠. 재미없으면 바로 넘기니까. 네, 딱딱하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좀 유쾌하고 공감 가는 컨텐츠가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제 AI,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AI 요즘 핫하죠. 아티클에서는 AI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운영 절차, 그러니까 SOP 같은 반복적인 문서 작업이나 좀 복잡한 광고 캠페인 관리 같은 영역에서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요즘 뭐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자동화 툴 이런 데서 AI 기반 기능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I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AI는 아주 강력한 보조자이지 모든 걸 대체하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는 거. 보조자? 네. 아티클에서 든 트레이닝 예시가 아주 적절한데요. 트레이너가 주 2, 3회 정도 회원과 직접 만나서 깊이 있는 코칭도 하고 정서적인 교감도 나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요. 나머지 요일에 회원이 혼자 운동할 때 그 기록 관리나 기본적인 식단 피드백 같은 거는 AI 기반 앱을 통해서 보조받는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분담하는 거군요. 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추천하거나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보조 코치 역할은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트레이너가 회원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고 건네는 따뜻한 격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힘든 순간을 함께 극복하면서 쌓이는 그런 인간적인 유대감,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른 섬세한 조절 같은 연결의 영역, 이거는 결코 AI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AI가 지능을 보조하기 시작하면서 연결은 인간이 해야 할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 아티클의 이 문장이 그래서 더 와닿는군요. 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 냄새 나는 관계 맺기가 더 중요해진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센터 운용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피트니스 센터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새로운 가능성이요? 네, 기술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수록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더 깊은 인간적인 연결, 그리고 소속감,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거든요. 피트니스 센터는 이런 현다인의 갈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기구를 빌려 쓰는 공간, 이걸 넘어서서요. 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땀 흘리고 서로 응원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즉, 스타벅스가 제3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듯이 집과 직장 외에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제3의 장소. 커뮤니티로서의 센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센터 내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회원들끼리 소규모 그룹 클래스, 주말 등산 모임이라든지 퇴근 후 러닝클럽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건강 관련 세미나나 연말 파티처럼 회원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네, 꼭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데스크의 직원이나 트레이너가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센터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연결, 그리고 커뮤니티 구축이야말로 AI 시대의 피트니스 센터가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시설 경쟁을 넘어서 확보해야 할 핵심적인 경쟁 우위라고 생각하고요.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마케팅 채널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여전히 중요한 채널로 언급됩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거의. 타겟팅 광고 집행에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당장의 직접적인 매출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쌓아두면 좋다고 하네요. 맞아요. 유튜브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죠. 예를 들어 운동 방법 강좌나 센터의 철학을 담은 이야기 같은 거요. 이걸 쌓아두면 시간이 지나도 검색을 통해 발견되고 신뢰를 주는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요. 네.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도 중요하지만 아티클은 그보다 어떤 메시지를 그리고 누가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누가 전달하느냐? 네. 특히 누가 전달하느냐에 있어서 좀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모두가 아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것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요? 네. 그러니까 팔로워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열정적인 회원들이요. 이분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추천이 잠재 고객들에게는 훨씬 더 큰 설득력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인 회원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지, 그냥 단순히 후기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후기를 남겨주길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요. 센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협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센터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활동적인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회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도 있고요. 특정 운동 챌린지라든지 운동 노하우 영상 같은 거요. 또는 그분들이 센터 내에서 소규모 클래스나 모임을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홍보 요청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관점이에요. 아, 파트너십이군요. 회원이 가진 진정성 있는 사랑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 컨텐츠다. 아티클의 이 문구가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네, 정말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센터를 직접 이용하고 변화를 경험한 회원들의 이야기만큼 강력한 추천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여기 다니고 허리 통증이 정말 좋아졌어요. 덕분에 용기 내서 바디 프로필 멋지게 찍었습니다. 같은 그런 생생한 경험담은 그 어떤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잠재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네,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아티클은 마지막으로 마케팅 메시지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과거에는 일단 눈에 많이 띄게 광고를 하면 어떻게든 매출로 이어진다는 소위 노출 이꼴 매출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요. 네, 예전엔 그랬죠. 이제는 정보 과잉 시대라 그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찾는 고객, 즉 우리의 메시지를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그 메시지는 반드시 잠재 회원의 실제 삶과 깊이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좀 피상적인 메시지에는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아요. 네, 그냥 넘겨버리죠. 네. 단순히 멋진 몸매를 보여주는 광고보다는 그 광고가 나의 삶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티클의 예시처럼 사람들이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 궁극적인 이유가 단순히 막 울퉁불퉁한 근육, 보디빌더 같은 몸을 만드는 것 자체에만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네. 사랑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근력, 혹은 밤새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쳐도 다음날 거뜬히 출근할 수 있는 체력,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들과 함께 활기차게 국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건강 같은 거요.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신 기구나 파격적인 할인가 같은 그런 표면적인 경쟁 요소를 내세우는 대신에 우리 센터가 회원의 삶에 어떤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좋은데 이걸 실제 마케팅으로 풀어내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표님 센터에 다니고 있는 회원들에게 있죠. 기존 회원들이요? 네. 그분들이 센터를 찾는 진짜 이유가 뭔지, 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뭘 얻고 싶은지 이걸 깊이 있게 경청해야 합니다. 신규 회원 상담할 때 혹은 운동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들의 진짜 욕구와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아티클의 마지막 조언처럼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회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감사의 표시, 애정의 표현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회원들의 실제 경험과 만족 스토리,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마케팅 콘텐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가격이나 시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과거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삶의 변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클즈의 아티클을 통해서 피트니스 센터 마케팅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이제 단순히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객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움직이고 또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느냐에 있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많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AI 같은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일상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연결, 그리고 커뮤니티의 가치는 점점 더 희소해지면서 중요해질 겁니다. 기술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고객의 마음을 얻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 어린 소통과 교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센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운동시설을 넘어서 회원들이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삶의 활력을 얻어가는 그런 제3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고민해볼 지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센터의 열렬한 팬이자 홍보대사가 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에서부터 아마 차별화된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센터 운영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신선한 영감과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센터 운영을 응원하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